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3년 내에 온다. 기업 체감 경기 IMF 최악이고 공포의 세금 폭탄 공시지가 현실화 90% 이어서 세금 폭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연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42에서 45%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간이가세 기준은 4,800에서 8,000만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한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온다. 사실상 이미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죠. 한경영 올해 기업 체감 경기 IMF 최악이다. 최악이 맞습니다. 작년 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급격히 커지면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당연하죠. 가상화폐 큰일인데 2022년도부터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50만원을 벌으면 5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 이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또 못 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벌 때만 이 차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심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에서 45%로 간이가세 매출은 8천만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공포의 종부세 폭탄 현실화되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확정됐죠. 자산세, 종부세, 직격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라는데요. 1,000만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남의 돈이라고 결코 무시할 돈이 아니죠. 이게 매월 100만원씩 세금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이 시세 반영률이 90%까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되고, 토지는 2028년, 아파트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공시가격이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 60여 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죠. 또한 문제는 공시가라는 것이, 자, 부동산 가격이 일방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등락이 있게 되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반영하지 못하고 공시가격이 현실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을 토해낼 것이겠습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0%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의 준조세 부담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은 정말로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시가일이 현실화됐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이 없는 분, 고령자,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게 되죠. 소득층, 취약계층도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공시가격뿐 아니라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부담이 무거워지게 되는데,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90%라면 공시가격이 1억 원이면 과표 계산은 9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100%를 맞출 계획인데, 올해는 90%고 내년은 95%, 2020년도는 100% 높아지게 됩니다. 종부세 종합 대상을 보면은 2018년도 46만 6천 명 있던 것이 70만 표로 약 2배 가까이 대상자가 늘고, 세수 또한 2조 1천억 원에서 4조 원 이상, 4조 2천억이 딱 2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종부세율도 오르는데, 개인의 경우 3주택자, 조정 대상자에서는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에서 최고 6%까지 종부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실제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이미 전국 납세 고지서에게 일제히 발송됐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종부세 납세 인원 또한 15만 명 정도가 늘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계속해서 늘고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온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경제위기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2019년도부터 2008년에 일어날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쩍 뛰어넘을 것을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사실 경제위기는 전부터 발생한 조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경제위기는 이미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와 있지만, 자, 위기 시대에 돈의 미래를 쓴, 자, 로저스의 이야기인데요. 전설 투자가 들려주는 동학개미들을 위한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신호는 5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거장이 주목하는 세계 경제 위기 시그널, 예측,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은 어디로 가나,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경제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이 있고 전략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불황일수록 놀라운 수익률을 얻는 투자 원칙과 생존 전략, 또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주인공을 탄생시키는데 혼란 시기에 숨은 이를 포착하고 승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와 설립한 상업펀드에서 10년간 4,200% 수익을 기록하며 월가 전설로 불려온 짐 로저스가 최악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책이 나왔는데 10년 넘게 지속적인 글로벌 호황 경기가 끝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위기 전조가 되겠습니다. 1929년과 1998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의 세계 경제 위기 당시 공통적인 현상의 존재인데 그것은 주가 폭락과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등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도 자, 부동산과 주식이 무섭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식과 부동산은 엄청난 상승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상황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재정 적자가 되겠는데요. 재정 적자는 사상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특히 한국이 큰 문제인데요. 2008년 이후 각국 정부는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찍어냈고 빌리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의 백기사를 역할했던 중국마저도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추세고 과잉 채무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여럿이라고 노조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보면요. 상당히 제목만 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데요. 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투자는 상식을 뒤엎는 데서 출발한다. 모두가 실패할 때야말로 최고의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믿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불황기 투자는 호황기 투자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모르고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없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남의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돈,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돈도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의 정보원에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보원을 충분히 검증하라는 것이죠. 상식을 의심하라는 것이고 근거 없는 열광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과 부동산의 익형 매우 열광하고 있죠.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 정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고양이는 지만 잡으면 된다. 블록체인에서 놓치고 있는 것. 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매우 지금 중요한 새로운 화두죠. 맹목적인 투자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만 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매우 많고 유의할 점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로저스는 불황기 투자는 호황기 투자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불황을 버텨낼 생존 비결로 상식에 대한 의심과 역발상 마인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꼭 시간 있으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 급격히 커지면서 기업 투자 감소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작년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스콧 베이커,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사용해서 21개국의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했는데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 측정하는데, 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추이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8에서 257로 이렇게 높아진, 결과적으로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갈수록 이게 2018년 현 정부가 집권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경기지수 BSI 추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100 이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현재 99.5고 98점, 전망은 그렇고 실적은 99.5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듦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종합 경기 지수라든지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BIS란 기업들이 경기를 체감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이 넘기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100에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0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 갈수록 이 줄어듦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지난해 한국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는 257.4로 조사 대상 21개국에서 6번째로 높았고, 전년 대비 77.2% 급증한 수치로 증가율로 따지면 조사국 중 가장 급격히 불확실성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경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매우 중요시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의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가장 핵심은 선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저는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도 중국 다음으로 컸다는데요. 보고서 2019년도 불확실성 지수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고 5년 전인 2014년도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감에 따라서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모두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구개발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 투자에서 이 같은 의무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상식이죠. 불확실성이 높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올해 체감 경기가 IMF 이후 최악이다. 사실은 IMF 이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경기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온 거죠.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치 전망치는 11.5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전년해보다 10포인트가량 줄어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65.2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가 되겠는데, 평균 전망치는 2012년 100선으로 밑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실적지수는 98로 전월보다 0.7% 하락하면서 7개월 연속 기준선을 맺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게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부문별로 내수 98.3, 수출 93.6, 투자 93, 자금 98.3, 재고 100.3, 재고만 좀 높아졌네요. 재고가 높아진 건 안 좋은 거죠. 고용 90.5, 최산성 96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020년도부터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정부가 세금 재정이 지금 텅텅 비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에 이제 세금으로 보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상화폐까지도 세금을 20%씩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이고, 가상화폐 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서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 금액이 20만원,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250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서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서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것은 이제 등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 정부에서 세금을 보조하지 못하는데 오를 때만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 차익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요, 소득세에서 어쨌든 이게 세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간이가세만 다만 8천만 원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도 종부세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데 내년 2021년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이 과세 기준은 매출 기준 8천만 원으로 확 상향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안팎, 15개 내외 세단 부수법을 통과시키는데 12월 2일 날,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가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는 것이고,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45%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약 11,0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물론 이제 숫자 갈수록 늘겠죠. 그래서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가장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과 함께 소득세 최고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에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분류해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신설됐고,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율을 20%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도와 대여,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이자에 대해서도, 양도에 대해서도, 대여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건 이자인데요. 이자에 대해서 또한 이자 소득도도 20%를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막 뜯어내겠다는 것이죠.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가세 기준은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제 높아졌고, 다만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유지되고, 자,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강화가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유흥과세는 부가세 면제 대상은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정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종부세가 부부 공동명의로 됐을 때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으면서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처럼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가 장기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는 20 내지 40% 감면되고, 자,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공제 20 내지 50%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을 합쳐서 올해는 최대 70%, 내년은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명으로 한 집에서 오래 산 고령 은퇴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인데요.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기본 공제되는 대신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가 받을 수 없어서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단독 명의자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갈수록 경제는 심각해지고 세금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상시 현금을 준비를 하시고 확보하시고 새로운 활로와 그리고 각자 생존기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